고등과정을 시작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 전략. 네. 음, 좀 스피드하게, 스피드하게. 네, 네. 하시죠. 네. 자, 고등과정을 하는 데 있어서 어찌됐건 SM에듀에서도 생각하는 뭐 단계가 어떤 학습적인 전략, 어떤 전략들이 있는 것이고, 그게 이제 저희가 단계별로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은 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고등기초 또는 대수정리라고도 부르긴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건 지연쌤이 좀 준비한 내용을 쭉 좀 빠르게 아, 브리핑하는 그러니까 형식으로, 포인트는 빠르게인 거죠. 네, 자,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고등 기초는요, 저희가 맨 처음에 연계성 말씀드렸잖아요. 그 연계성이 애들이 중등을 그냥 차곡차곡 한다고 해서 저절로 잡히는 게 아니니까 연계성 부분에 초점을 둬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용 자체는 이제 중등의 심화. 근데 중등에 있는 모든 단원이 아니고 고등하고 특히 연결되는 것들. 그래서 이건 수업 자체도 영역별로 진행돼요. 뭐 중1, 중2, 중3 과정이 아니고 수화식 영역, 그 다음 방부등식 영역, 그 다음 함수 영역, 그걸 학년 간의 연계, 또 단원 간의 연계, 그렇게 이제 연결을 지어주면 처음에 수업할 때 아이들 엄청 당황하거든요. 자기들이 봤던 중등이 아니니까. 근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고등에 넘어오면 아이들이 우리 이거 우리 대수심 할 때 고등 기초 할 때 했던 건데 혹은 뭐예요? 고등 기초 그렇게 어렵게 해놓고 왜 정석은 더 쉬워요? 왜 갑자기 왜 고등은 중등보다 더 쉬워요? 그런 반응을 좀 보여주는 수업할 때는 엄청 힘들고 하고 나면 엄청 뿌듯한 수업입니다. 요게 이제 계단식으로 만들었을 때 봤을 때 음. 중1, 2, 3이 있고 고등의 격차가 이렇게 큰데, 이 대수정리 고등 기초 약간 음. 브릿지 수학, 브릿지 형태라고 부르기도 하고, 결국은 계단식 디딤돌의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렇죠? 맞아요. 이게 중1, 중2, 중3까지 하고 나서 고등으로 올라갈 때 아이들이 이제 뭐 난이도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또 풀이 과정 때문에도 힘들어하고 저희가 이제 만나는 벽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벽 중에 하나가 분명 앞에 말씀드렸듯이 연계성이라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시켜주는 것 자체가 중간에 계단 하나를 더 놔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총총총총 그냥 밟고 올라가면서 본인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에 느끼는 그런 압박감, 좀 그런 이제 난이도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좀 줄여주고 싶은 그런 의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이제 저랑 지금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지난 방학 때, 3월 달이군요. 지난 3월에 이제 고등기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조금 고생하고 음, 지금 이제 고등 과정에서는 굉장히 좀 적응들을 잘 해주고 있어서 좋아요. 좋습니다. 제 수업을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좋아요. 넘어갈까요? 네. 단계별 구성, 네. 저희는 고등 수학 수업을 할 때 그냥 기본 정석, 그냥 실력 정석이 아니고 단계를 좀 세 단계로 구분을 했어요. 그걸 이제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석이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특성도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아이들이 학습하는 그 이제 단계도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정석책이 보통 이제 처음에 뭐 이제 개념에 대한 설명도 쭉 나오고 뭐 기본 문제 혹은 실력 뭐 필수 예제 그리고 나서 이제 유제 나오고 뒤쪽에 연습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 다른 문제집들보다 특히 더 정석은 앞에 있는 기본 문제 유제랑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사이에 그 간극이 좀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예요. 아이들 앞에 기본 문제 찬찬히 공부해도 연습 문제가 안 풀려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은 이런 표정을 가지고 절 쳐다봐요. 그럼 저는 이걸 다 설명해야 되니까 이런 표정을 가지고 다시 아이들을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걸 그냥 이건 원래 어려워 니네 필기하고서 집에 가서 복습해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이걸 좀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걸 일단 쪼갠 거예요. 그냥 교재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처음에 1단계 할 때는 기본 정석에 있는 예제 유제는 푸는데요. 연습 문제는 안 풉니다. 첫 번째 공부할 때요. 그 대신 이제 기본 문풀이 좀 들어가서 아이들 문제 푸는 연습시키는 거고요. 기본 정석이 그럼 연습 문제 안 봤잖아요. 그걸 2단계 할 때 봐요. 그때 어떤 책을 같이 보냐면 실력 정석에서 필수 예제하고 유제를 같이 봐요. 필수 예제 유제 가지고서 개념 다시 한번 공부하고 기본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 너희들 직접 도전해봐 이렇게 되고 이제 거기에 문풀 교재 좀 같이 쓰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냐면 실력 정석 연습 문제만 남았어요. 그것만 똑 떼서 3단계 때 봐요.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 문제와 연습 문제 사이의 간극을
문풀 가지고서 그리고 다른 이제 연습들을 가지고서 좀 메워주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1단계 때 기본 개념들 고등에서 뭐 배우는지 찬찬히 공부하고 그다음 2단계에서 연습 문제 내 손으로 좀 풀고 그리고 3단계 때 정말로 실력 연습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뭔지까지 만나고 나면 그러면 아이들이 실력 연습 문제 중에 그래도 꽤 많은 부분을 내가 풀 수 있어 라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갠 게 아까 저희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실력 정석을 저희가 왜 보냐고요. 정석책을 보는 가장 최종의 목표는요. 실력 정석에 있는 연습 문제를 내가 스스로 풀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 목표에 가장 충실하게 공부를 하자라는 의도에서 이제 이렇게 단계별로 수업을 구성한 건데 이게 또 이제 교재만 구성을 한다고 해서 뭐 아이들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여기서 핵심은 네. 아이들이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는 계단식 구성이라는 건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게 교재는 이렇게 됐는데요. 이게 각각 단계별로 학생과 선생님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져요. 1단계 수업을 할 때는 꽤 많이 친절해요. 개념도 차근차근 설명해주고 문제가 어떻게 풀리는지도 보여주고 고등에서는 중등에서 만난 적 없는 이상한 답들이 막 나오니까 그런 거 답 나오는 것까지 보여주고 니네가 만날 게 이런 거야. 욕은 몇 단계부터 하시는 거예요? 안 해요 그런 거. 네. 왜 그러세요? 그래서 1단계 때는 아이들보다 이제 강사의 역할이 조금 많아요. 그러다가 2단계 넘어오면서는 2단계에서는 끝까지 답을 내주는 문제의 개수가 확 줄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면서 같이 거기서 키포인트 잡아가고 문제 푸는 개요 짜고 식을 세우는 것까지 같이 가지만 여기서부터 니네가 해봐라는 게 이제 계속 들어가서 1단계 수업 쭉 듣고 나서 2단계 딱 첫 시간, 둘째 시간까지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선생님 그래서 답이 뭔데요? 답 안 구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답은 니네가 구하는 거야. 나는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이제 니네가 해.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문제를 내가 푸는 거구나라는 게 2단계에서 연습이 되고 나면 3단계에서는 처음 문제를 도전하는 것 자체를 아이들이 먼저 해요. 실력 연습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같이 읽으면서 키포인트 이렇게 잡아가고 나서 그러면 여기 관련된 공식이나 네가 세워야 되는 식이 어떤 거 있는지 너희들이 직접 해봐. 하고 나서 저랑 같이 검토를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어느 정도 이렇게 사실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었고 이렇게 식을 계산하면 되는 건데 마무리는 또 학생들이 하는 거고 해서 점점 학생의 몫이 늘어나는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단계별이 그냥 교재만 쪽에서 단계별 수업이 아닌 거고 아이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에 좀 더 직접적으로 좀 개입하게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은 뒤로 점점 빠지고. 그럼 어떤 개념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배우는 과정 쪽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1단계에서 잘 하고 그런 걸 이제 꺼내는 과정을 계단으로 잘 배치해 주면서 아이들을 네. 잘 이끌면서 2단계, 3단계는 이제 아이들이 그걸 많이 꺼내서 직접 풀어내는 형태인 네, 것이니까 맞아요. 네. 일반적인 학습은 이제 들어가는 거랑 나가는 거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학습이 수익률이 낮아요. 뭐냐면 들어가는 걸 100을 해도 수익률. 나오는 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 단계로 나눠서 해보면은 어찌됐건 들어간 거에 비해서 더 많이 꺼내는 부분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자기가 꺼내보면서 적용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계가 넘어갈수록 원래 기존 수업에서는 실력 정석 연습 문제 풀이 같은 경우는 3시간 내내 선생님이 계속 판서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단계를 거치면 아이들이 저희는 직접 3단계 그러니까 단계가 이제 진행될수록 판서 양은 점점 주는 거고요. 아이들이 움직이는 시간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수익률이 굉장히 좋으니까 투자해야 되겠네요. 이 좋아요. 학습에 네. 투자해 주세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네. 이제 정석책이 가독성이 워낙 떨어지니까 이제 주요 개념들 모아서 교재 만든 거 공식 노트로 이렇게 해서 딱 정리가 돼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네. 그거 가지고서 처음엔 친절해요. 개념도 같이 보고요. 네, 거기에 이제 좀 포함되는 얘기들도 같이 해가면서 차근차근 얘기하고요. 네, 처음엔 이제 뭐 제가 관련된 이제 뭐 개념들 그리고 여기서 쓰이는 아이디어들까지 해서 어떤 아이디어 가지고 어떻게 문제가 풀어지는지 다 소개해요. 네, 아직까지 굉장히 친절하죠. 사진이 오늘 옷이랑 똑같은데 일부러 컨셉용으로 조금 전에 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요. 네. 네. 그러다가 이제 네. 사실 1단계 때도 약간 쉬운 문제들은 아이들한테 연습을 조금씩 시키는데요. 이제 요거는 단순히 그냥 제가 일방적으로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좋을 것인가 개요를 먼저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짜보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있고 이런 개요가 있고 그걸 식으로 옮겨보자. 그러고 나서 1단계에서도 조금 비슷한 유형이 반복되고 나면 자, 이렇게 우리 같이 식을 세웠는데 이 과정을 마무리하는 건 혼자서 한번 해보자. 타이머로 시간 돼서 너희가 네, 해봐. 그게 조금씩 물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네가 이렇게 훈련 받는지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그렇게 훈련의 양을 늘려가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주체는 나. 이걸 풀기 위한 해결 방법을 생각해야 하는 주체도 나. 이제 그걸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어머니들이 실제 어떤 학원에서도 수업을 선택할 때 음. 그냥 듣고 오는 양에 의존하는 형태는 실력이 늘지 않아요. 물론 듣고 와서 평상시 자기 걸 학습 만들 수 있는 기간이 뭐 학습적으로 해야 될 게 많이 주어진다든가 그럼 모르겠는데 듣고 오는 쪽 위주의 학습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그럼 적응만 계속하고 끝난 거예요. 적응 계속했는데 통장이 이제 나중에 사라지고 끝 이렇게.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수업 시간에 뭐 당연히 데일리 테스트 보고 이제 성적표 이제 공유하고 이제 또 아이들 혹시라도 좀 이제 추가적인 관리 필요한 경우에는 수업 녹화한 것들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 채점을 이제 저희가 직접 하잖아요. 이제 어머님들하고 카톡 교류하면서 채점을 아이가 미리미리 좀 과제를 합니다. 하면 사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낸다는 거죠?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과정을 좀 채점을 왔다 갔다 교류하면서 수업 시작 전에 과제가 다 끝나는 게 이제 저희 목표로 삼는 거고요. 이제 그리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물론 과제 채점하면서 이제 피드백을 조금 간단히 주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요거 띄우기 좀 민망한데 이제 제가 이 문자를 받고 너무 행복했어서 이걸 하나 가져왔어요. 이제 하다가 수업 시작하고 얼마 안 됐는데 어머니께서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 제가 읽을게요. 찬스. 네. 학부모 모드로. 감사합니다. 고등 재밌나 봐요. 잘 시간인데도 이 숙제는 하고 잔다네요. 늦은 시간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합니다. 이런 내일 거네요. 뵙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이가 아무리 잘하고 해도 자지 않고 숙제를 하고 싶대요. 이런 거. 그래서 여기에서 이 말이 저를 너무 이제 네, 기쁘게 만들어서 네, 학생이 이런 거 공부를 하고 싶게 왔어요. 만드는 학원. SM 이 친구도 이제 고등 기초하면서도 이제 중간중간에 뭐 조금 어려운 단원 있을 때는 같이 좀 애쓰기도 하고 했었던 친구인데 그 시간들이 좀 쌓이면서 약간 그런 감정의 교류까지 같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런 네, 수업과 관리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나한테는 이런 문자 오는데 선생님 무섭나 봐요. 욕 들을까 봐 무섭나 봐요. 그랬다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수업은 고등은 이제 1, 2, 3단계로 세 단계로 쪼개서 가는 거고요. 뒤쪽에 그냥 대수 써놓은 게 이제 대수가 고등학교 2학년 과정 얘기하는 거거든요. 기존교육 과정으로 수원으로. 그래서 이제 이 같은 방식으로 수원, 뭐 수투, 미적분 이제 이런 수업까지 진행이 돼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고등 1, 2, 3단계만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중등이 다 끝났어도 고등 기초 수업, 저희 중등 대수심화를 가지고서 중간에 계단을 하나 더 놔주시는 거 정말 좀 네, 어머님들께 요청드리고요. 그렇게 하고서 고등 수업을 시작하는 친구랑 그냥 중3까지 끝나고 나서 고등 과정을 더 시작하는 친구가 적응하는 기간도 확실히 다르고요. 그 적응 기간 안에서도 아이가 보이는 그 이제 힘들어하거나 조금 편하게 따라오는 그 성취도가 많이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왕이면 조금 더 쉬운 길을 좀 선택해 주시는 게 어떤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1, 2, 3단계는 이제 쭉 따라가면 1, 2단계까지만 해서 상하 1년 과정을 볼 때는 한 9개월 정도 잡으시면 되고 거기에 저희가 이제 실력 정습 연습 문제 3단계까지 두 개를 포함해서 보면 그때는 한 1년 정도 과정을 잡으시는 거라서 중등 진도 나갈 때하고는 어머님들께서 잡으셔야 되는 그 기간이 좀 달라요. 중등은 그냥 뭐 한 두어 달 만에 쭉쭉 뺄 수 있는 반면에 고등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자도 좀 충분히 해주셔야 되고 과제에 대한 시간 네. 확보도 되게 중요하죠.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 중에는 원장님 수업, 이제 기하 수업 잘 듣다가 저랑 고등 시작하면서 초반에 좀 적응하는 시간 주고 싶어서 중등 잠깐 쉬시는 어머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봤을 때, 이 친구가 그래도 고등에 조금 적응을 해서 기존보다 과제를 완성하는데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제 그런 게 좀 보이시면 그때쯤 다시 기하를 좀 시작하시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각각 단계별로 나누어서 수업 진행하는 데 있어서 뭐 오픈 수업으로도 진행하는 반들도 있고, 그리고 요즘은 모든 아이들의 일정이 조금씩 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약간 그 맞춤 수업이나 그런 관리형 형태의 수업에서 또 많이 이제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또 대수 정리나 그런 것들도 이제 맞춤 수업으로도 다 가능하게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해주실. 문의만 주세요. 네. 네, 결과는 무조건 잘 만들어 드리는 것으로